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2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번 시간 때부터 스레드에 대해서 하나씩 좀 상세히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때는 스레드 퀀텀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스레드 스케줄링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디스패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스레드에 대한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상태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스레드의 상태. 스레드의 상태 변화 또는 스레드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스레드 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스레드가 자신의 상태를 계속해서 바꿔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 스레드가 어떤 상태일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스레드가 현재 웨이팅 된 상태다, 스레드가 현재 레디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때 그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의 어떤 상태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상태가 간단하게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스레드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디스패처라고 하는 걸 배웠죠. 디스패처는 커널 레벨에서 수행되는 문맥 전환 작업을 담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스패처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이 문맥 전환 작업을 담당한다는 거. 물론 문맥 전환을 100%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디스패처가 문맥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맥 전환을 하기에는 이 대상이 되는 스레드가 우선순위가 비교적 낮더라. 그러면 스케줄링 정도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디스패처가 100% 문맥 전환을 하는 것은 아니고, 문맥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다음에 레디 상태, 다음에 러닝이 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 작업까지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디스패처가 호출된다 그랬었죠. 그 상황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디스패처는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그런 코드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디스패처가 부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자발적으로 퀀텀 시간을 포기하는 거. 자발적으로 내가 퀀텀 시간이 있었는데 그 퀀텀 시간의 대부분을 포기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좀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과 관련돼서 디스패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었어요. 커널 레벨에서 사용하는 오브젝트에는 드라이브 오브젝트,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K 이벤트 또는 K 스레드, K 프로세스, K 타이머,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오브젝트들은 그 오브젝트 내에 디스패처 헤더라고 하는 어떤 구조체를 담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 오브젝트들의 원래 본연의 본연의 의미는 따로 있지만, 이 오브젝트들 내부에 이렇게 디스패처 헤더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나중에 디스패처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브젝트들을 일반적으로 디스패처 오브젝트다 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디스패처 오브젝트.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결국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스레드의 상태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스레드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상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스케줄링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현재 스케줄링하는 어떤 스케줄러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스레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상태는 결국 현재 CPU를 사용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스레드가 CPU를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쓰고 있진 않지만 곧 쓰려고 대기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CPU라고 하는 자원이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는 그 CPU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스레드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라는 거,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는 거, 그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한번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 건데요. 그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상태 변화를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그림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런 상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많이 얘기하는 상태, 일반적인 상태라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스레드의 상태. 우리가 일반적인 스레드의 상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CPU를 사용하는 상태. 내가 지금 CPU를 쓰고 있어요. CPU를 사용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러닝 상태라고 합니다. 러닝 상태. 자, 러닝이라는 러닝. 이 러닝 상태. 이 러닝 상태는 CPU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CPU를 사용하는 상태. CPU를 사용하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CPU 개수가 만약에 4개다. 그러면 러닝 상태에 있는 스레드는 당연히 4개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러닝 상태예요. CPU를 쓰고 있는 상태. 반면에 CPU를 쓰고 있진 않지만 조만간 CPU를 쓸 가능성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되어서 레디하고 있는 애들,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케줄링에 의해서 당장 CPU는 쓰고 있지 않지만 곧 CPU를 쓰게 될 가정이 되는 그런 애들, 우리가 그것을 말 그대로 레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디 상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상태 중에 하나죠. 레디 상태. CPU를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CPU를 쓰도록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태 중에서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웨이트 상태가 있습니다. 웨이팅 상태. 웨이트 상태는 뭘까요? 웨이팅 상태라는 거는 CPU 사용을 기다리는 상태는 맞는데 이 웨이트라고 하는 의미는 레디하고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퀀텀 시간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발적.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자발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퀀텀 시간을 다 양보하고 내가 잠깐 기다린다. 어떤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죠. 타임아웃을 기다린다. 또는 이벤트가 시그널 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어떤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퀀텀 시간을 포기한 상태. 어떤 책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블럭되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블럭되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블러킹. 그래서 웨이팅 상태 이렇게 세 가지. 러닝 상태, 그 다음에 레디 상태, 그 다음에 웨이팅 상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레드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대부분의 스레드들은 이 세 상태 중에 어느 한 상태를 가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태를 계속 바꾸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 상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개념적인 어떤 설명을 하자는 시간이니까 나머지 상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실제로 윈도우즈 내에서 스케줄링이 일어나면서 여기 러닝 상태, 레디 상태, 그리고 웨이팅 상태,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다양한 그 스레드의 상태들을 한번 몇 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색깔을 펜을 좀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스레드의 상태라고 하면 맨 처음에 어떤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맨 처음에 있는 게 이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닛. 자, 처음 상태는 이닛입니다. 이닛이 하나의 상태입니다. 아셨죠? 이닛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올 필요는 없고요. 스레드가 처음에 만들어지면 모든 스레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스레드가 만들어졌다, 지금 만들어졌다, 처음에 만들어졌다
이런 단계를 in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init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init 상태에 있는 스레드가 나름대로 이제 준비 과정을 좀 거칠 거 아니에요. 스케줄링이 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칠 텐데 그 준비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스레드가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nit 단계에서 ready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init 단계에 있는 이 스레드가 그냥 갑자기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terminated라고 하는 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terminated. 이 terminated라고 하는 거는 종료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종료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init 단계에 있던 어떤 스레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종료 단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스레드의 상태는 처음에 그냥 만들어졌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준비 과정을 쭉 하다가 갑작스레 종료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init 단계에서 terminated 단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init 단계에 있던 스레드가 이제 ready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윈도우에서는 바로 ready 단계로 들어가는 일이 없고요. 한 가지 과정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init 단계에 있는 스레드가 ready 단계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잠깐 거쳐가는 단계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deferred ready라고 하거든요. 자, 참고로 알아두세요. deferred ready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ready 단계에 들어갈 건데 잠깐 지연되어 있는 구간, 지연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즉 ready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깐 지연되어 있는 거예요. 곧 이제 ready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직전에 잠깐 머무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스레드를 만들면 그 스레드가 ready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deferred ready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eady에 들어가기 직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deferred ready. 자, 우리는 ready 상태로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deferred ready 상태에 들어간 스레드가 이제 어느 상태로 빠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deferred ready 상태에 있던 스레드는 이제 ready 상태로 가야 돼요. ready라는 게 있었죠. ready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ready는 스케줄링이 되어서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다음에 CPU를 가질 수 있는 후보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케줄링이 되어서 이 스레드가 후보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ready라고 하는데, 결국 deferred ready 과정에 있는 스레드는 곧 조만간 특별한 문제만 없으면 바로 ready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ready에 들어간다는 거는 스케줄링이 되어서 이제 잠시 후 언젠가는 CPU를 가지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deferred ready 단계에서 곧바로 다음번에 바로 확정된,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서 되게 후보들이 많겠지만 지금 이 스레드는 바로 확정이 되어서 바로 다음번 스케줄링 CPU가 선택될 때 바로 다음번에 CPU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그런 단계가 있어요. 특별하죠. 그러니까 보통 ready라고 하면은 스케줄링이 되어서 후보로 이렇게 기다리는 단계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바로 다음번에 CPU를 쓰도록 확실히 확정된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탠바이라고 불러요. 스탠바이. 그래서 스탠바이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스탠바이를 적어 보겠습니다. 스탠바이 단계라는 거는 결국은 CPU를 바로 다음에 사용할 거다. 바로 다음. 지금 뭔가 스레드가 있는데 그 스레드가 CPU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CPU를 바로 다음에 쓸 거로 확정되는 거죠. 그 단계를 우리가 스탠바이라고 합니다. 스탠바이. 그래서 스탠바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스레드의 상태는 deferred ready 단계에서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냥 ready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스탠바이로 갈 수도 있고 ready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부터 볼까요? 우리 한번 스탠바이를 볼까요? 스탠바이는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제 CPU를 곧 있으면 쓸 거예요. 확실하게 쓸 거죠. 바로 후보죠. 그래서 스탠바이 단계에 들어있는 스레드도 역시 CPU 개수만큼 있어요.
CPU가 4개가 있으면 스탠바이 단계에 있는 애들도 4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바로 다음에 스레드는 하나씩밖에 없을 테니까. 스탠바이 단계에 이제 스레드가 쭉 있다가 그 다음에 과연 어떤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스탠바이에 있다가 러닝 돼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러닝. 그러니까 러닝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스탠바이 단계에 있다가 이제 실제로 러닝이 된다. 러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러닝이 맞죠? 러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러닝은 뭡니까? CPU를 쓰는 거죠. 그죠? CPU를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가 러닝 단계죠. 그러니까 스탠바이에 있다가 이제 진짜 CPU를 쓰면 비로소 러닝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CPU를 이제 곧 써야 되니까 스탠바이 단계에 있던 애들은 러닝 단계로 들어가는 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끔은 스탠바이 단계에 있던 애들이 러닝으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러닝으로 못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CPU가 하나 정해져서 그 CPU에서 분명히 조만간 실행이 될 건데 누군가가 현재 그 CPU 말고 다른 CPU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가 스탠바이 단계에 있다가 바로 러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스탠바이에 있다가 다른 CPU로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교체가. 그러니까 CPU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CPU가 바뀌어버리면 러닝 단계로 바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탠바이도 안 되죠. 왜냐하면 CPU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CPU가 바뀌었는데 바로 뭐 스탠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CPU가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단계는 이렇게 다시 데퍼드 러닝 레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가 바뀌니까 데퍼드 레디로 갔다가 다시 또 얘가 그 바뀐 CPU에 바로 다음번 타겟이 된다면 또 스탠바이로 가겠죠. 그래서 그림상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탠바이에서 러닝으로 가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레디는 어떻게 되죠? 레디는 후보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현재 후보에서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죠. 레디 단계에 있던 이제 스레드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러닝이 되어야 되겠죠. 즉 CPU가 바로 선택이 돼서 실행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레디 단계에 있는 애들은 바로 러닝이 되기도 해요. 바로 러닝. 그런데 이제 레디 단계에 있는 애들이 바로 러닝도 될 수 있지만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스탠바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다 각각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특성 때문인데 일단 스케줄러가 현재 레디 큐에 있던 애들 중에 얘를 러닝을 돌려야 되겠다. 그럼 걔를 그냥 러닝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지금은 뽑아내지 않을 건데 그 다음번에 뽑아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디에 있던 애들을 뽑아서 당장 실행하는 게 있고 레디에 있던 애를 뽑아서 스탠바이 시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러닝 상태에 있던 애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레디 상태에 있던 애가 지금 어디까지 했죠? 레디 상태에 있던 애가 러닝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레디 상태에 있던 애가 이렇게 스탠바이로 갈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디 상태에 있던 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러닝으로도 갈 수 있고 스탠바이로도 갈 수 있는데 또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데퍼드 레디로 갈 수 있어요. 데퍼드 레디. 자, 데퍼드 레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레디 상태에 있는 애가 데퍼드 레디로 간다. 그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서 우리 스탠바이 상태에서 데퍼드 레디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피니티 때문이라고 그랬었죠.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는 어피니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피니티 때문이라고 그랬죠. 즉 CPU가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CPU 교환. 그러니까 어피니티 때문에 스탠바이에 있던 게 데퍼드 레디로 갈 수 있다고 그랬었죠. 마찬가지예요. 레디 상태에 있던 애가 데퍼드 레디로 가는 것도 역시 어피니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즉 CPU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레디 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스레드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서 CPU가 바뀌어버렸어요. 다른 CPU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디스패치 데이터베이스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스레드의 상태가 데퍼드 레디로 갔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레디로 오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게 아니면 이제 레디에 있는 게 스탠바이로 가거나 바로 지금은 실행하지 않겠지만 곧이어 바로 다음번에 실행하겠다. 또는 레디에 있던 게 러닝으로 가서 바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러닝으로 가겠습니다. 자, 러닝에서 이제 CPU를 막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퀀텀 시간을 다 쓰고 이제 선점이 일어나서
다른 스레드로 제어가 넘어가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퀀텀 시간을 다 쓰지 않고 자발적인 어떤 자신의 의지로 스레드가 블러킹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이 러닝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돌고 있는 스레드가 러닝 상태에 있다가 내가 퀀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퀀텀 시간 다 된 스레드는 레디로 가야 되죠. 그쵸? 근데 레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레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레디로 가게끔 설계를 한 거냐면 바로 퀀텀 시간이 다 되면 디퍼드 레디, 레디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디퍼드 레디로 먼저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퀀텀 시간이 다 되면,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볼까요? 퀀텀 시간이 다 되면, 퀀텀 시간이 다 소비가 되면 이제 러닝으로 하던 애들은 후보로 다시 레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레디로 가기 직전에 디퍼드 레디로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하면 레디로 가는 거고, 또 거기서 바로 스탠바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한 거니까. 자, 이제 러닝이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퀀텀 시간이 다 소비가 됐을 때는 설명이 됐고, 이제 남은 거 하나가 또 있죠. 그게 바로 퀀텀을 자발적으로 반납을 했을 때, 바로 웨이팅이라고 합니다. 웨이팅. 그래서 웨이팅 단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웨이팅. 그리고 웨이팅은 퀀텀을 반납했을 때죠. 스레드가 퀀텀을 반납을 하고 기다리겠다. 어떤 조건이 시그널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자발적으로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펼쳤을 때 우리는 웨이팅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팅 단계에 들어간 스레드는 더 이상 레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에서 얘를 레디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CPU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까 퀀텀 시간이 다 소비된 거는 디퍼드 레디로 가기 때문에 다시 레디로 올 수 있지만 웨이팅으로 들어간 거는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레디 상태로 갈 수 없다. 즉 스케줄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블러킹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자발적인 반납, 이렇게 CPU 반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웨이팅 단계에 스레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밖에서 어떤 조건이 맞아서 시그널이 들어왔든지 아니면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레드가 무엇을 해야 돼요? 외부에서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웨이트 상태에 있던 애가 어디로 가야 돼요? 러닝으로 가야 되잖아요. 러닝으로. 그렇죠? 당연히 깨어나니까 러닝으로 가겠죠.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닝 단계로 바로 간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얘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웨이트 하다가 러닝으로 갔다. 이 얘기는 누가 깨웠었고 얘가 프라이어리티가 충분히 높아서 실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러닝이니까. 자, 그런데 이 웨이팅 단계에 있던 애들이 바로 러닝으로 못 가고 레디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러닝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얘가 바로 CPU를 가질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높을 때 얘기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만간 러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순위는 높지 않는데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레디 상태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 마치 러닝 상태에서 레디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디퍼드 레디로 간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냐면 디퍼드 레디로 가야 되겠죠. 디퍼드 레디로. 즉, 이 웨이팅 상태에서 러닝으로 가는 거는 바로 CPU를 가질 수 있게 되는 단계. 근데 웨이팅 상태에서 그렇지 않고 디퍼드 레디로 가는 거는 바로 CPU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스케줄링이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널 스택. 그러니까 모든 스레드는 커널 레벨의 스택이 있고 유저 레벨의 스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커널 레벨의 스택이 교환 작업을 해줘야 돼요. 교환 작업. 그게 우리가 문맥 교환이라는 건데, 즉 A 스레드에서 B 스레드로 넘어가려면 CPU가 이 A 스레드가 사용하던 레지스터들을 이 스택에다 다 보관을 하고 이 스택을 이제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스택,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타깃이 되는 스레드의 스택을 가져와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문맥 스위칭이잖아요. 그런데 웨이팅 단계에 이 스레드가 있다가 문맥 스위칭을 딱 하려고 봤더니 그 대상이 되는 스레드의 커널 스택이 지금 페이징 아웃이 되어서, 그러니까 메모리상에 존재하지 않고 커널 레벨의 메모리인데도 커널 스택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즉 스웨핑이 되어서 페이지 아웃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 문맥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문맥 스위칭 바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커널 스택이 그 타겟이 되는 스레드의 커널 스택이 지금 메모리에 있지 않고 디스크에 들어있다면, 그래서 그런 단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상태를 하나 더 정의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션. 그래서 트랜지션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트랜지션. 이 단계는 이제 특별한 단계죠. 즉 웨이트 단계에 있던 애가 바로 러닝이 되거나 디퍼드 레디로 가지 못하고 스웨핑 되어 있는 어떤 커널 스택 때문에, 즉 커널 스택이 그 대상이 되는 커널 스레드의 커널 스택이 현재 디스크에 들어있는 거죠. 스웨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웨핑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디스크에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스웨핑을 해서 우리가 뽑아내서 이제 메모리를 올려야만, 그래야 문맥 스위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스레드의 상태가 웨이팅 상태에서 트랜지션 상태로 일단 갔다가, 그렇게 간 다음에 이제 커널 스택이 스웨핑이 다 되고 나서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스웨핑 인이 되면 그때 이렇게 디퍼드 레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터미네이트로 가는 단계가 하나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스레드가 돌다가 돌고 있는 스레드가 갑자기 종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돌다가 종료되는 애들은 또 터미네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태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가지 상태가 있죠.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중요하게 보는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레디 상태, 그리고 러닝 상태, 그리고 웨이팅 상태, 이렇게 3가지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디 상태에 있던 게 보세요, 러닝 상태로 가죠. 그 다음에 러닝 상태에 있던 게 웨이팅 상태로 가죠. 웨이팅 상태에 있던 게 다시 러닝으로 돌아오죠. 또 러닝 상태에서 바로 레디로 안 가고 디퍼드 레디로 갔다가 레디 상태로 오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중요한 상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5가지 추가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태로 스레드들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스탠바이는 뭐라고 그랬죠? CPU를 곧 바로 다음에 사용하도록 약속된 스레드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스탠바이가 있고, 러닝은 어떻게 보면 스탠바이고 러닝은 비슷하지만, 러닝은 언젠가 CPU를 쓰도록 스케줄링이 된 단계라면, 러닝은 CPU를 쓰고 있는 단계라면, 레디는 언젠가 CPU를 쓰도록 스케줄링 되는 단계고, 스탠바이는 바로 다음번, 지금은 아니라 바로 다음번에 CPU를 쓰도록 확정된 단계. 스탠바이. 이 3가지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팅 단계. 웨이팅 단계는 자발적으로 스레드가 CPU를 반납을 했을 때 들어가는 단계고, 이 웨이팅 단계에서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되어서 다시 스레드가 깨어나게 되면 3가지 중에 하나로 간다고 했었죠. 그게 첫 번째는 바로 CPU를 쓸 수 있는 러닝 단계. 이거는 어쩔 때라고 그랬습니까? 우선순위가 높을 때. 지금 돌고 있는 스레드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낮다면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될 테니까 이렇게 레디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디퍼드 레디를 거쳐서 레디로 간다 라고 배웠었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 자, 이제 실제로 동작을 시키려고 했는데 러닝 상태로 넣어야 되는데 봤더니 러닝 상태를 못 넣는 거예요. 왜? 현재 커널 스택이 페이징 아웃이 되어 있어서 이 상태로 놓으면은 스케줄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커널 스택을 이제 디스크로부터 메모리로 뽑아내는 단계, 트랜지션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트랜지션이 되고 나면 다시 디퍼드 레디로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어떤 스레드의 상태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아키텍처적인 어떤 설명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중에서 터미네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스레드가 생성되는 단계, 우리가 이니시라고 그랬었죠. 스레드가 생성되는 단계, 모든 스레드는 생성되면 이니시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레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레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 큐, 레디 큐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디스패처 데이터베이스, 거기에 준비 큐에 들어가 있는 단계를 우리가 레디라고 하는데, 레디에 들어가 있는 스레드는 언젠가 CPU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반면에 지금 CPU를 사용하고 있는 애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CPU를 사용하고 있는 건 러닝 단계라고 그랬죠. 러닝 단계. 그리고 지금 당장 CPU를 쓰고는 있지 않지만 곧 CPU를 쓸 것으로 후보가 되어 있는 단계. 바로 다음에 CPU를 쓸 거로 후보가 되어 있는 단계를 뭐라고 그랬었죠? 스탠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러닝 상태에 있던 스레드는 자신이 CPU를 자발적인 어떤 의지로 CPU 퀀텀 시간을 다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웨이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블러킹 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런 애들은 스케줄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단계를 웨이팅 단계다, 웨이팅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웨이팅 상태에 있던 애들은 다시 러닝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레디 상태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로 전환을 하기 전에 봤더니 얘는 지금 커널 스택이 디스크에 들어있어서 지금 메모리에 없기 때문에 바로 전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트랜지션이라는 단계를 만들어서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스웨핑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디 단계로 바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앞에 전 단계로 정책적으로 디퍼드 레디라고 하는 이런 임의의 과정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조금 더 유연성을 둔 거죠.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바로 레디로 안 가고 디퍼드 레디를 앞에다 두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터미네이션까지 포함하다면 총 8가지 상태가 윈도우 스레드는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IRQ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IRQ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가 다가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죠, 지금. 많이 배우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만 그 다음 실습 코드를 한 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만 참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드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